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한국인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박경서, 출판은 한솜 미디어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라는 뜻이고요. 논어의 앞뒤로 나오는 그 맥락까지 연결해서 풀어보자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입니다. 옛 학문과 경험을 되풀이해서 연구하면 이를 새로운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이 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종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는 역시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 한국인의 지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반도에 전하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상의 분류로 보면 이 책 한국인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역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문명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한국사 도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지혜는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연구, 그리고 깊은 고찰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책이 역사 연구에 관한 책이 아니고 문명에 대한 철학적 영감을 기술한 책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한국인의 지혜는 일반적인 역사서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사 도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정형화된 길을 따르고 또 근대사와 현대사로 이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틀에 박힌 접근을 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 책의 시작이다 라고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젠가는 문득 인생은 괴로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이 왜 괴로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인간의 지혜 부족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된다. 이 문제야말로 진짜 가장 현실적인 우리 모두의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서의 시작과는 조금 다른 스타트죠. 이 책 한국인의 지혜에는 한국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각종 철학적, 종교적 이론과 자료 또한 실려 있습니다. 역사와 철학을 함께 다루면서 특히 한국사와 한국인의 철학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리와 접근 방식이 정형적이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아서 신선합니다.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저자가 정리해서 한국의 역사와 접목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역사서라기보다는 철학서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철학과 사상도 편중되어 있지 않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를테면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만자죠. 이렇게 그 거미처럼 되어 있는 만자와 기독교의 십자가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공자의 사상과 데카르트의 철학이 같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 철학 중에 하나인 주역은 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공자의 사상과 서양의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도 함께 이야기되는 이런 식입니다. 이 저자의 폭넓은 지식과 연구가 넓은 시야의 통찰력에 더해지면서 흥미로운 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을 좀 참고가 될 수 있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문화가 신앙처럼 지배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은 거북이 배딱지를 통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것으로 칼 구스타프 융의 동시성, 비인과적인 연결 원리라는 논문이 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동시적 사건이란 꿈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 예감이 실제의 진실과 들어맞는 경우, 서로 다른 사람 간의 같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처럼 통계적으로 입증되거나 규칙적으로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함께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어떤 인과적 의미를 가진 사건을 말한다. 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과학과 그 주역, 점을 치는 행위,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의 논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한국인의 지혜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역사와 철학의 고찰을 통해서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도의 지식 사회이자 과학 문명의 시대인 현대의 한국에 역사 속 무의식에 내재된 한국인의 철학과 정신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해법과 지혜들 중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죠. 농사를 짓는 데에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에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에는 10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아주 건국 이래 최대의 번영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양극화, 높은 자살률,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인구 절벽,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책 한국인의 지혜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저자의 고찰과 통찰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면서 국민 다수 상당수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각 개인의 가치관이 오로지 경쟁을 향하여 형성되도록 하는 엉터리 교육이다. 교육이란 진리와 인간 본연의 가치 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진리 추구와 상관이 없는 부속품 인간 제조 과정이다. 현존하는 사회의 각 곳에서 정밀한 부속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맞게 세뇌하는 과정이지 사실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 한국인의 지혜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한국인들에게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스스로 좀 되묻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자의 고찰과 사상을 읽으면서 독자 스스로도 잠시 멈춰서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한국인의 지혜, 박경서 지음, 한손미디어. 1. 근원적 물음. 이 책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1. 인생은 괴로움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젠가는 문득 인생은 괴로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이 왜 괴로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신 뒤 첫 설법으로 깨우치지 못한 보통 인생의 삶은 괴로움이라는 사성제를 설법하셨다. 부처가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나타나는 이러한 생로병사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순간순간 또는 때때로 괴로움에 떨어질 수 있는 지뢰밭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심각하다. 그 사회의 괴로움의 강도는 아마 자살자의 비율에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2023년 기준 자살자 수는 13,978명이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7.3명, 특히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38.3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70%가 넘으며 여성의 2배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1위라고 한다. 거의 소규모 전쟁 수준의 인구가 매년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을 하는 노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원본을 깎아먹는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제도, 원본을 깎아먹는 인플레이션 화폐로 인하여 한국인은 개개인의 의지처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지만 서 있는 바탕 자체가 삭아서 줄어든다. 그러므로 평생을 달려도 까딱하면 후퇴하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살아가듯이 하는 우리 보통 시민들을 죽음으로까지 떠밀어 버리는 일들은 대체 무엇일까?
2023년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44.8%, 가정생활의 어려움 42.2%, 정서적 어려움 19.2% 등의 순이며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 말다툼, 싸움 등 야단 맞음, 경제적 문제 순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도 투영되고 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언어, 생각들을 보면 너무나 치열하고 심한 욕설이 난무하고 독살스럽다. 한국 사회의 문화는 이미 많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경제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우리를 빠뜨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 괴로움의 원인. 사람이 괴로움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부처가 말씀하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면 보통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생로병사를 제외한 기타 일반 생활에서의 괴로움은 꼭 피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내가 정말 잘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인이 무엇을 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내가 계산하고 그 계산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이하에서는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겠다.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적 영역이다. 의지의 영역은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 등등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개인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가 일상 용어로 과학적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교육 과정에서 각종 캠페인에서 개인의 삶이 이러한 의지의 영역에 속하며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 의지의 영역이 통제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된다. 어릴 때부터 이론적 체계를 가진 교과 과목에 의해 학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되며 우주의 거의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되며 마치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한 대가가 반드시 얻어지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된다. 인간의 삶이 대부분 의지의 영역에 속하며 의지로서 내 삶이 계획되고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된다. 그런데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준비하는 배움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개인의 삶이 계획된 바에 따라 노력에 상응하여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기 시작한다. 회사에 취업이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도 알기 어렵다. 취업을 해야 할지, 사업을 해야 할지,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해야 할지, 어느 회사에 응시를 해야 할지,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 외국으로 가야 할지, 취업이 될지, 도무지 명백한 것이 없게 된다. 의지는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진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학교와 사회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과학적 사고는 완고하게 머리에 새겨져 있는데 마주친 현실에서 과학적 사고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이처럼 우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에 의해 결정된다. 저는 14살에 무작정 상경했어요. 지금까지 직업이 38가지였어요. 중국집 배달. 18살에 우연히 밤무대 가수가 되었어요. 성공한 어느 유명 가수의 성공 스토리 중 일부이다. 짧게 보면 의지의 영역이 작용하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 상당 부분 의지의 영역에서 통제되는 방식으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는다. 인생의 전개 방식은 거시적으로는 우연적 영역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점이 우리 인생의 핵심 문제이다. 개인의 삶은 결정적 부분에서 우연적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크고 허다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너무나 많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연한 사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기에 이를 습격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